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유서를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쯤에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이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다. 그늘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지만 말이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인 역시나 기다란 가죽 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 앞에서 2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름덩이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 안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뿌려져 있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제일 기뻐할 누군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누가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유서에 당황했지만 유품의 정리 단계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냉동실 속의 돼지고기 뭉치 사이에서 식도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례로 바뀐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처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는데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앓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 갔던 것이다. 이 악순환의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 장산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무료하게 방학을 보내고 있었던 나는 피부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졌다. 이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다. 할머니 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도 200m는 떨어져 있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내의 집들은 모두 띄엄띄엄 지어져 있는 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시골의 이미지와는 대조되어 보였다. 그런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할머니가 다가왔다. 해줄 얘기가 있으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장산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장산범이 사는데 사람들이 뭉쳐있는 걸 싫어한단다. 그래서 회관에도 잘 안 가신다고 하셨다. 처음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다. 오래된 시골엔 유치한 전설이 하나씩 있지 않나. 그러나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태도에선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장산범의 모습을 묘사해 주셨다. 비단같이 곱고 흰 털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때마침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첩첩선중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기서 느껴지는 경외감은 전설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 같았다. 며칠간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 게임을 했다. 인터넷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다. 그것마저 질려버리면 복순이와 놀곤 했다. 할머니는 개를 키우셨다. 복순이라는 푸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덩치가 산만한 진돗개이다. 말을 척척 알아듣는 게 똘똘한 녀석인 듯하다. 그런데 복순이는 잘 놀다가도 가끔씩 아무도 없는 인삼밭을 바라보며 지저댔다. 인삼밭은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 밭을 따라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최근에 바른 도로라서 냄새가 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땡볕이 쬐는 날이었다. 도저히 무언가를 할 힘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일 요량으로 마루에 누웠다. 마루는 그늘져 있어서 그나마 시원했다. 쿵하고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눈을 떴다.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벌써 해가 저물어 있었다. 다행히도 낙하의 충격은 적었다. 마루에서는 바로 계집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시야가 어둠에 적응되는 것을 기다리며 어둠 속을 면밀히 관찰했다. 나는 자기 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복순이를 볼 수 있었다. 더 자세히 보니 복순이는 떨고 있었다. 복순아 왜 그래? 평소 같았으면 신나서 달려들었을 녀석이다. 그러나 이번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나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싶었다. 순간 복순이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한다는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인삼밭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옥수수밭이었는데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다. 내려앉은 음영을 보니 오범중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던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마당을 벗어나자 탁 트인 인삼밭이 눈에 들어왔다. 밤중에 보는 인삼밭은 괴기스러웠다. 다행히 도로에는 가로등이 점점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됐다. 나는 가로등과 달빛에 의지해 꾸준히 걸어나갔다. 아스팔트 길 위는 지나치게 한적했다. 고개를 조금만 들면 산과 개울이 나왔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쯤 멈춰서서 밭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인삼밭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인삼밭에 우두커니 서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과는 50m 정도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도저히 나무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마치 흰색 한복을 입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았다. 그것은 흰색 털로 온몸을 감싼 채 두 발로 서 있었다. 할머니가 묘사해준 장산범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나는 못 본 척하기로 하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몇 분쯤 걷다가 다시 돌아봐도 그것과의 거리는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오히려 거리가 좁혀진 것 같다. 순간 달빛에 구름이 걷히고 녀석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어기적 걷고 있는 게 마치 사족 보행 생물이 억지로 걸어 다니는 모습과 흡사했다.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면 구멍가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죽을 힘을 다해 전력 질주했다. 평소 같았으면 일찌감치 주저앉았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 오니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오랫동안 뛰었다. 가빠운 숨을 삼키고 뒤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녀석과의 거리는 그대로였다. 녀석이 일부러 나와의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의 다리는 이제 포기한 듯 주저앉았다. 녀석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나의 심장은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탁구공 같은 게 굴러가는 소리에 실눈을 떠보았다.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놈은 검은 저위밖에 없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녀석은 네 발로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는데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꼴이 마치 수풀의 거미나 갯벌의 개가 걸어다니는 듯한 모양새였다. 가끔 너무나도 힘들 때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니 미치도록 살고 싶어졌다. 누구라도 좋으니 1초가 1년 같은 이곳에서 나를 좀 빼내줬으면 좋겠다. 극도의 공포감에 점점 정신이 혼미해진다. 학생, 이리로 빠져나와.
누군가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학생 일어나. 여기서 자면 귀신이 잡아가. 나는 귀신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백광의 빛이 나를 매섭게 덮쳐왔다. 나는 방어 자세를 하고 있는 채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왠지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새들의 지저귀임, 개울의 속삭임, 공기의 상쾌함.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나는 용기를 쥐었자 살며시 눈을 열었다. 내 앞에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니 배나진 것 같다. 어지간히도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나 보다. 이장님의 한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져 있었다. 아마도 밭일을 하시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신 것 같다. 이장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니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이장님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장님이 들고 있는 곡괭이엔 피가 묻어 있었고 은고든 피에는 하얀 털 몇 가닥이 엉겨 붙어 있었다. 갑자기 탁구공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귓등을 가격했다. 대룩대룩하는 소름 끼치는 이 소리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기억한다. 다시 이장님의 얼굴을 보니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강한 힘에 의해서 안면 전체가 강제로 떼어내진 듯 보였다. 내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에 나는 내 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장님이 내게 어기적 다가오며 입으로는 냇물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